안녕하세요. 애플 MDM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루프라냐라고 하는 아이디를 슬랙에서 쓰고 있고요. 흔히 피라냐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철현이고요. iOS 개발자이고 현재는 롯데카드에서 프리랜서로 롯데카드 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앱들이 참 상태들이 멜롱해서 좀 힘들죠. 전에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흔히 뭐 이제 보안 키패드 많이 써보셨죠?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써보시면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iOS 쪽에서는 루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런 걸 왜 쓰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MDM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MD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이제 특히 금융사라든가 대기업 쪽에서 이제 뭐 어디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많이 깔아라, 디바이스에 깔아라고 하고, 그거 깔게 되면 이것저것 뭐 기기 사용이 안 되는 게 주로 기능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카메라를 막는다거나 스크린샷 기능들을 막는다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참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기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편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개발자한테 참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쓰시면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크게 회사, 학원, 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주로 회사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MDM은 보안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기본 기능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아이폰의 기능들을 제한을 하는데 쓰이고 있고요. 보통 카메라 사용 제한을 하고 뭐 스크린샷도 못 찍게 하고, 웹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사이트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막는 기능이라든가, 특정 사이트를 못 가게 막는 기능들,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아무데나 못 붙고 특정 와이파이만 붙게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를 못 쓰는 게 뭐 막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블루투스를 켜놓으면은 이제 그걸 못 끄게 만든다거나, 껐는데 다시 못 켜게 한다거나 하는 제한을 두릅니다. LTE 이제 뭐 4G나 3G 이런 애들도 역시 데이터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통화만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게임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앱 같은 경우도 역시 화이트리스트랑 블랙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에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롭 같은 경우라든가 아이튠스라든가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막아놨을 때 이걸 통해서 데이터 교환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많이 쓰고 있죠. 회사에서 설정 배포, 특히 이제 편리한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요.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에 이제 뭐 기기들이 이제 한두 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계에다가 이제 뭐 와이파이부터 해서 메일, 연락처, VPN 이런 설정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기 설정들을 MDM을 통해서 원격에서 밀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일일이 공지를 한다거나 하는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한꺼번에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 배포할 때도 특정인한테 특정 자료를 바로 원격으로 밀어넣어 줄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회사 앱들인데, 그 엔터프라이즈 앱이라 보통 부르죠. 인하우스 배포를 하는
이런 거를 MDM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매우 편리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회사 앱들을 그냥 서버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아이튠스에서 뭐 하는 것처럼 업데이트라든가 뭐 삭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MDM을 통해서 매니지드 앱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튠스랑 똑같이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뭐 삭제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회사 내에서 배포, 업데이트, 삭제를 그 사용자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MDM과 연계돼서 보안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이제 MDM과 연계해서 보안 설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MDM이 깔려 있어야만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있고, MDM이 이제 삭제가 되면 자동으로 앱도 삭제가 되고 앱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들도 다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프리세팅이라고 하는 건 개별 사용자가 이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격에서 다 MDM을 통해서 어떤 여러 뭐 기본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기능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대부분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어느 정도 편리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갑자기 이제 이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편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조금 이제 큰 회사들을 보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파고 이제 인하우스 배포를 보통 이제 뭐 패브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배포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밖으로 새나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파일을 제공해 준 형태이기 때문에 뭐 관리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아까 매니지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특정 기기를 지정해서 앱들을 밀어넣어 원격에서 설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안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현업들이 이제 테스트를 잘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MDM을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치면 강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MDM 기능 중에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그 키오스크 모드, 흔히 말하는 키오스크 모드라는 게 있는데, 키오스크 모드는 아니고 이제 그 한 가지 앱만 쓸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자 이제 예를 들면 자 현업들한테 앱을 배포를 하고 지금도 1시간 동안은 무조건 테스트를 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강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용 배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테스트용 배포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테스터가 일일이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최신의 앱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개발자들한테는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능들을 쓰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는 맥OS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애플 컨피규레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뭐 공짜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과 아이폰과 맥은 유료고, 그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본 기능은 사용이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 MD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MDM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애플에서 이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어떻게 하면 뭐 MDM 서버를 제공한다거나 해주는 게 아니라 MDM 프로토콜을 오픈을 해놓고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 서버를 구현하게 되면 그냥 누구나 이 MDM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MDM 기능 자체가 APNS를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구나 다 MDM 벤더, MDM을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에 한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MDM 벤더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 웬만한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라이센스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MDM 프로토콜 가지고 다 회사 업무랑 연관을 시켜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레퍼런스라고 해서 저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컨피규레이션 프로파일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한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애플 푸시 서티피케이트 포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푸시용 이제 뭐 인증서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MDM 서비스 벤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학원에서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MDM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용자 뭐 사진첩이라든가 연락처들 다 파갈 수도 있고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기록을 다 파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이제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런 MDM 기능 자체를 그 구글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기기 벤더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벤더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땐 별로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구글 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포 웍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가상화 형태로 해서 그거를 제공하려고 하는 접근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상 애플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이폰용 MDM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학습 환경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특정 앱을 못 쓰게 한다거나 특정 앱만 쓰게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룸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이런 MDM 없이도 거의 MDM 이상의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서도 역시 비슷한 기능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페런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iOS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이 쓰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애플 컴피레이터를 이용하면 좀 더 이제 섬세한 제한들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개발자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섬세한 제한들을 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제 이런 서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쓰기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제공하는 거 말고 이런 에어와치라든가 IBM 마스 360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MDM 벤더들을 이용하시면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슬랙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